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 아침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참 나이가 들면 그죠? 아침잠이 없나 봐요. 저도 토요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일상과 마찬가지로 5시 반쯤이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식쟁이의 습관적 버릇,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하는 부분, 그것을 점검하게 되죠. 오늘 미국 시장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위쪽으로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썸머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핫하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핫 코스피 핫 썸머 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죠? 거기에 돌발 변수 하나가 생겼었던 거지요. 델타 변종, 람다 변종. 그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러한 체계적 위험이 일정 정도 들어올 때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가게 마련입니다. 지난 김기수 돌직구 타임 시장에서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시장이 급락했다. 그죠? 892포인트까지 급락하는 시장 10월 27일이었거든요. 2008년 10월 27일. 근데 그 이전에 그죠? 위대한 매도라고 하면서 김기수가 우리 고객님들 자산을 1842포인트에 전량 매도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10월 27일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동시호가부터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지금껏 주식을 거의 90%에서 10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 지금 노이즈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있죠. 지난주 여러분들 경기 피크아웃이 어떠니 경기 정점이 어떠니 그죠?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정점이라는 이야기,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죠?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의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형성되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상쇄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떠한 흐름들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뚜껑이 열릴 수 있겠느냐, 위로 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실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때 제가 항상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어떤 부분? 조금이라도 50%가 중간이잖아요. 51%라도 확실한 종목과 확실한 섹터가 있다면 거기에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손절의 라인,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라인,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작고 올라가게 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매매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기본적인 분석, 그 시장의 구조, 그죠? 산업재가 움직일 건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건지, 또 성장주가 움직일 건지, 거기에 프리미엄, 멀티플을 얼마나 주는 쪽 라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양호한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또 핵심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죠? 그러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공략 전략 전술을 함께 갖고 가야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다우지수가 3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그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1% 넘게 강세를 보였고 그 속에서 트위터가 실적 좋게 나왔다는 거 이미 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아침 시장에 우리의 아침 시장에 목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시간에 발표를 한 트위터가 4% 이상 급등을 했고 트위터가 급등했다라고 하고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페이스북이라든지 그죠? 이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종목 부분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건 기술주들의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 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은 기술주 부분,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기술주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는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다우지수 산업재 소재 라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경기와 관련된 논란이 있지만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어제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실적 개선이죠. 그리고 실적 개선과 함께 뭐의 경제 부진, 경제 지표의 부진, 그죠? 목요일 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기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꺾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른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7월 미국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가 이전에 63.7이었는데 59.7로 발표됐죠. 다소 기저효과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막 난리칠 때 김기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인플레이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의 정점이 지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수치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뭐예요? 이제 완화될 수 있는 부분, 그 완화되는 부분들 속에서 경기 피크 아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 오히려 그때가 뭐예요? 경기 민감주도 사도되는 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시장의 한번 움직임들을 우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음 주 경제지표도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지요. 그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각 종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3.58%,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렇게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반면에 경기 방어주나 또 컨슈머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이 상승하는 흐름을 일정 정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 인텔은 좀 약세 하락을 보였고 미국 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추가 규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항상 아침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그 아침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요일날 올려드렸었던 내용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보냐면 이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추가 규제 우려 부분으로 급락을 지속했다.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7월 25일, 그죠? 다음 주에 초에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바이든 집권 이후 첫 고위 인사의 방문이 있습니다.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지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약이 필요하고 미국 회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 규모가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오는 10월 양국 간 정상회담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 자, 이런 고위급 회담,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가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하락, 이건 뭐예요? 회담에 앞서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이잖아요. 요것이 잘 풀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27일, 28일 날 예정된 FOMC 회의. 뭐 지금 발표되는 경제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 잠정치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나쁜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은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던 달이다. 썸머 랠리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7월 달이 7월 중후반 부분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면 오히려 7월 말과 8월 초 라인 부분에서 너무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하게 상승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비중 조절하면서 또 8, 9월 부분에 있어서의 눌림목을 기다릴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의 전략적 전술을 함께 갖고 갈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음 주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죠? 자, 요 경제지표 26일로 보게 되면, 그죠? 이 기업은행과 제일기획 요 실적 발표가 있죠. 거기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죠? 이런 부분들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2차 전지의 영향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또 우주 항공 이런 부분들에 거기에다가 코인 투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변동 흐름을 우리 2차 전지의 주가 흐름으로 보시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넥스트가, 그죠? 요 메타버스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상장을 하게 되죠. 그죠? 기관 경쟁률이 1587대 1이었고 의무 보유 확약 배정이 81.4%. 그죠? 이 AR 증강현실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넥스트의 화요일 상장, 이 속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순환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기술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27일 넥스트의 상장 속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무슨 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넥스트가 분명히 이 신규 상장하면서는 첫 상한가를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 그 분위기에 맞춰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월요일, 화요일 저 상한가 이런 흐름들 속에서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그 속에서 이전의 신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해야죠. 그죠?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상장과 청약 관련해서 S에너지, 광준인텍, 동아ST, 보령제약 이런 종목 부분들은 관련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또 미국의 6월 내구재 주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수요일 염준의 그죠? 27일, 28일 부분에 있어서의 FOMC 회의인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기조적 흐름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죠. LG 디스플레이와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S-오일, 현대제철 이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종목들 보니까 굵직굵직한 종목.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지느냐 하는 부분들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흐름을 함께 갖고 가야겠죠. 28일 수요일에도 페이스북과 화이자, 포드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물산, 삼성전기, OCI, LG 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또 중요한 29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LS일렉트로닉 정말 대빵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다음 주는 어떻다? 실적 발표 기대치만큼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느냐 기대치보다 못하게 나왔느냐 기아는 기대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로 짓누르는 거 그런 거에 겁먹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에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엑슨모빌이나 또 여기 경제지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중요한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고입금 회담 요 부분도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이슈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한 부분 일단 주말 시장 마음 편하죠. 그죠? 저도 마음 편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11시 반에 토요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매수해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뭡니까? 한번 종목 진단 받아보세요. 김기수가 화끈하게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감사합니다.